주니어 여러분, 성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야한 거, 부끄러운 거,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운, 힘든 주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방해를 해서 짜증이 나요. 자위를 많이 하면 키가 안 큰다는데 진짜인가요? 남자는 성기도 큰 게 좋은 걸까요?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니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수업,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가 엄진입니다.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하면은 월경, 몽정 이런 말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털이 나기도 하죠. 또 얼굴에는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변성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몸뿐만이 아니라 왠지 짜증이 많이 나고 반항심이 일기도 하는 중2병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이랑 관련된 단어들도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춘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변화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처음이기도 하고 또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사춘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 짜증이 많아지는 시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춘기는요, 진정한 내 자신으로 되어가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이 오해들을 좀 풀고 진정한 사춘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가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고민이 도착해 있네요. 방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은데 아빠가 뭐 하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방해를 해서 짜증이 나요. 제발 우리 아빠 좀 말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많은 주니어분들 공감하시나요? 제가 사춘기는 진정한 내가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부모님이나 내 주변의 다른 어른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또 내 생각이 생기고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짜증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이 여러분만의 독립된 생각을 가진 존재로 존중해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문을 벌컥벌컥 연다거나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오늘은 이거 입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든가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내 생각도 존중해주지 않은 채 내가 어릴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대한다면 저라도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좀 강압적으로 느껴지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짜증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성숙한 마음으로 짜증을 꼭 참고 한번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도 이제 제 생각과 의견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을 묻고 함께 대화를 나눠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어른들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부족했구나, 나도 우리 주니어에게 좀 더 생각을 묻고 존중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고민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선생님, 얼마 전부터 거기를 만지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자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서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저 괜찮은 걸까요? 이 두 번째 고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용기를 보내준 친구의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여러분 자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위는 한자말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죠.
여러 가지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내 몸에 여러 감각들을 느끼고 또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이 자위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식기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또 생식기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다양한 부분들을 만져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때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은 불편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을 보내준 이 주니어처럼 자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죄책감을 가지거나 내가 더러운 것, 내가 지금 하지 않아야 되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위를 할 때 적절한 횟수나 뭐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제가 너무 많이 자위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이런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내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거나 내 몸에 좀 통증이 느껴질 만큼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꼭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위를 할 때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내 몸과 다른 사람에게 에티켓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나만의 공간과 또 시간에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내 몸을 살펴보고 만져볼 때는 다치지 않게 또 깨끗하게 다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니어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자위를 하면 생식기의 모양과 색이 달라진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야한 생각을 하고 내 몸을 만지는 게 부정적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생식기의 모양과 색까지 달라진다니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음경과 음순, 즉 생식기의 모양은 제각각이면서 색도 다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우리 생식기 주변의 피부는 또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위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일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몸의 색깔이에요. 자위를 많이 하면 키가 안 큰다는데 진짜인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주니어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자위와 키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오해 중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탈모 역시도 자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음경, 음순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의 생식기를 우리가 음경이라고 하고 여성의 생식기는 음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막 장난스럽게 부르던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유난히 이 생식기를 얘기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팔, 다리, 얼굴, 눈, 코, 입 다 자기 이름이 있는데 왜 여러분 생식기를 얘기할 때는 거기, 거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또 여러분, 우리 가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승가라고 하면서 그냥 멀쩡한 순서를 바꾸어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성과 관련한 우리의 몸의 부위들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음경, 음순을 배웠으니까 정식 이름을 불러주도록 하자고요. 자, 남녀의 생식기는 모양은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신기하게도 이 발달한 방향이 다를 뿐이지 매우 유사한 기관이라고 해요. 생식기를 이렇게 딱 보면요. 감각세포,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서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귀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똑같이 여성의 생식기에는 음핵귀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매치가 돼서 존재를 해요. 이 감각세포와 연결된 해면체라는 게 있는데 해면체는 설거지할 때 쓰는 스펀지 있죠. 그런 스펀지처럼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빈틈이 있어요. 남성의 음경해면체는 몸 바깥으로 또 여성의 음핵해면체는 몸 안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면체가 자극을 느끼면 부풀어 오를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발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발기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한테 일어나는 거요, 남자들이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의 몸은 성별에 따라 방향이 다를 뿐 굉장히 유사하게 발달해 있다고 했죠. 안쪽으로 발달한 여성의 음핵해면체 역시 부풀어 오른답니다. 그리고 또 발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우리가 발기는 야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야한 영상을 봤거나 이럴 때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바깥으로 발달한 이 남성의 음경해면체는 아무래도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나 누군가와 이렇게 스쳤다거나 어떤 물체에 자극을 받았을 때 등등 일상에서 흔하게 발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혈액이 몸 곳곳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기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키가 커야 하는 것처럼 성기도 큰 게 좋은 걸까요? 성기 크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춘기 시기에 키도 자라고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음경이 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성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성별 고정관념과 이런 편견들이 자유로운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가로막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몸의 생김새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안 좋은 마음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굴도 저마다 다르고 우리의 저마다 다른 몸은 그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몸 안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남성의 고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정자라는 이름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여성의 난소에서는 난자라는 이름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정자는 고환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관이라는 기관을 따라서 음경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자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 사정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사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춘기 시기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꿈몽이라는 한자를 써서 몽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팬티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얀 액체가 묻어있다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놀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내 몸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배출이 됐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음경이 점차 자라나고 자주 발기가 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은 예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가 됐을 때 귀도를 감싸고 있는 표피가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것을 자연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포경의 경우에는 포경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기가 되었는데도 이 표피가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을 진성포경이라고 하는데 이 진성포경의 경우에는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포경수술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내 몸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내 몸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자가 수시로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반면에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자궁 안에 여러 불순물, 단백질, 혈액과 함께 난자는 배출이 됩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주니어분들 아시나요? 생리라고 대답을 해준 주니어분도 있고 어려운 말을 잘 알고 계시네요. 월경이라고 불러준 친구도 있습니다. 이 월경은 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주기가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춘기 시기처럼 월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주기가 더욱더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월경을 했는데 막 3-4달이 지나도 월경을 하지 않아. 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월경을 하고 나서는 주기가 이렇게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규칙적이었는데 갑자기 불규칙해졌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월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월경은 호르몬에 따라서 여성의 몸에 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우리가 임신
임신 여부를 이 월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기도 해요.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우리 자궁 내막에 탁 붙어서 아기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난자가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인 10달 동안은 월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월경은 며칠 동안 하는 걸까요? 제가 만났던 친구는 저는 월경을 하루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월경은 한 번 시작을 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4일에서 한 7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월경을 하고 나면 26일에서 32일 사이로 대략적으로 한 달이죠. 한 달을 주기로 이렇게 월경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우리 주니어 분들 사춘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야한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나쁜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보고 싶어서 너무 괴로워요. 이번에도 솔직한 고민을 보내준 우리 주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한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야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게임 캐릭터를 보고 막 신체의 어떤 부위가 막 강조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야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인터넷 뉴스에 뜨는 광고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성과 관련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 자체는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소위 야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야한 동영상이나 컨텐츠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불법 촬영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가 됐기도 하고 특정한 성별을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보여주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성적인 것들을 조금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고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역시나 전문가와 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우리 주니어들은 내 몸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성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 다 알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별에 관계없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서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또 배려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월경혈이 센 친구를 보고 이제 월경을 시작했구나, 월경대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다 줄 수도 있고 우연히 친구의 발견된 모습을 보면 좀 친구가 민망하지 않게 좀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사피엔스 스튜디오에 함께한 친구들이라면 너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늦게 나와? 너 야한 생각했지? 변태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랄게요.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소중한 시간 사춘기. 이 시간들이 조금 외롭기도 하고 또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인다면 험난한 시기를 지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또 감추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요. 나에게 찾아온 이 성장의 시간을 함께 기쁘게 맞아보면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주니어들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춘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혹시 여러분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지금 고백을 해도 되는 건지, 뽀뽀는 언제쯤 하는 게 적당한지, 헤어지자는 말은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 연애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신가요? 일단 연애를 할 수 있게 애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주니어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궁금한 우리 주니어들을 위한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조금 특별한 수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가 엄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성교육 주제는요.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애인데요. 연애의 첫 걸음에 필요한 것 뭘까요? 밀당의 기술? 아니면 고백 타이밍?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궁금증을 갖는 주니어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성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주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성적 주체라는 거는요.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 관련한 여러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나만 성적 주체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성적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수 있고 그 결정한 것들을 존중받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 역시도 존중받아야 하겠죠. 때로는 이 사람의 권리도 있고 나도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조율을 해야지 그 권리가 충돌할 때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한 가지 권리만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애 준비를 위해서 좀 연습을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 연애를 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짜잔! 이렇게 이상형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특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상형 하면은 보통 아이돌 누구 중에 어떻게 생긴 사람, 그 외모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번에는 외모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편안한지 또 행복하게 느끼는지 마음에 드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는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좋아. 나는 귀여운 사람이 좋아. 삶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 좋아.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다른데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스킨십, 데이트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 해요. 제가 연애할 때 할 수 있는 스킨십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또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또 싫어하거나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스킨십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해서인지 이렇게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이 첫 번째 사진 참 좋아 보이는데요. 나는 이런 스킨십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뒤에서 갑자기 앉거나 벽으로 이렇게 밀치는 스킨십. 사람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황스럽다고 해서 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 스킨십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내 생각을 표현하고 누군가를 조율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연애할 때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를 말을 잘 못했을 때 짬뽕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손을 못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먹는 짜장면을 먹게 됐다거나 아니면 팀 과제를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발표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발표를 맡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연애에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잘 생각해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나 원하지 않는 것을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니어 분들이 연애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50일 기념일에 첫 뽀뽀를 할 계획인데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뽀뽀를 하면 좋아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보내준 분은 어떤 뽀뽀를 하고 싶은지 참 궁금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뽀뽀,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은 어떤 뽀뽀를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0일 너무 멀어, 적어도 100일은 아니면 1년은 지나야 뽀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뽀뽀를 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그 방식까지도 우리가 상대방과 생각을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스킨십이나 연애의 과정에 대한 생각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로 또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표정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상대방의 감정, 생각, 상황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지, 혹시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스킨십을 원하는 상황,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손잡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슬쩍 잡아볼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생각이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민망했나 봐요. 그치만 뒤에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만약 뺀다면 바로 존중해 줄 거예요. 이분은 먼저 물어보는 건 조금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살짝 손을 뺀다면 바로 나도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줄 거다.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자, 다음으로는 뽀뽀해도 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래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제 의사를 존중해 준 것 같아서 좋거든요. 이렇게 물어본다. 분위기가 깨진다고 뭘 이런 걸 물어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게 자기 생각만 강조한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물어봐 준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네요. 나는 지금 너무 뽀뽀하고 싶은데 너는 어때? 라고 이거는 이 사람의 의사를 또 물어보면서도 내가 이런 상황이야 라고 감정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망하지 않나요? 은근슬쩍 시도하는 게 점점점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방법도 사실은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장 잘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몇 가지 주니어 분들의 의견만 봐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같은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의 감정, 생각, 상황에 우리가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을 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나는 이건 좀 불편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원하는데 아니면 내가 이미 말했는데 아니면 내가 시도를 했는데 좀 민망하니까 확 밀어붙여 버릴까요? 아니면 너무 민망해 삐치거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확 헤어져 버릴까요? 이 상황에서의 어떤 거절은요 너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별로고 난 너랑은 절대 모든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시도 지금 좀 불편했구나 미안해 그러면 너가 원할 때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줄래? 지금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편하게 갈까? 이렇게 여러분이 거절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거절을 한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내가 거절을 해서 좀 미안했는데 더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점차 가까워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스킨십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한 사람만 원하는 상황에서 어떤 스킨십을 했다거나 또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 상황에서 스킨십을 한다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행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거절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이 멘트도 역시 우리 주니어 분들이 보내주신 멘트인데 소리내서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만의 멘트를 연습하셔도 좋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손잡고 껴안는 건 아직 부담스러워. 이거는 이제 또 상대방을 배려한 것 같아요. 너를 싫어해서,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난 지금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 같아요. 세 번째,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되면 얘기할게. 나를 좀 기다려줘. 이 이야기도 내가 앞으로 영원히 이것이 싫다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절이라서 또 좋은 거절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야, 장난하냐? 꺼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되게 직설적이라서 명확하긴 한데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싫어. 널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저는 이것도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진짜 착각하게 하는 것보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거절할 때 역시도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참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또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게 서로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애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헤어지는 건데요. 여러분은 헤어지자는 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누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역시 이 이별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답은 없답니다. 그럼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답을 딱 고르려고 했는데 연애랑 비슷해요. 제가 연애에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냐면 내가 성적 주체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방식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별 역시도 내가 원하는 이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이별을 상상해보고 연습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상대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우리가 뽀뽀하는 사진을 친구한테 다 보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퍼질까봐 다시 만나고 있는데 매일매일 조마조마해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별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별이 있고 사실 정답은 없다고 했지만 이런 이별은 정말 안 됩니다. 둘 사이의 개인적인 이야기, 사진 이런 것들을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유포하고 소문내고 협박하는 이별, 특히 사진이나 영상 중에서도 나의 신체라든지 내 개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한 번 유포가 되면 정말 다 걷어들여서 삭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또 SNS에 올리거나 서로 주고받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거나 할 때도 꼭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너무너무 헤어지기 싫다고 막 너 나랑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상이 어려울 만큼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이별을 넘어서서 폭력이자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함께 시작한 것처럼 사랑을 같이 마무리한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별을 말하는 거, 또 이별을 말하는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드디어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내가 뭘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의 의사를 잘 존중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생각을 잘 조율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조율이 어려운 만큼 연습 없이 고민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누구나 서툴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더라도 이렇게 사피엔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연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니어 여러분들이 아니라 특별히 양육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모가 되는 교육, 또 성과 관련한 난감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여러분 받은 적 없잖아요. 그죠? 양육자분들도 처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양육자분들, 교사분들을 위한 성인 성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가 엄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니어 여러분과 함께 성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 무엇일까요? 안전? 배려? 피임? 정답은요, 바로 나입니다. 양육자 성교육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성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내 자신이 살아가기에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는 지식이거든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성관계 몇 살 때 해도 되나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책임지고 또 내가 준비됐을 때, 결국에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신은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임신을 원하는지,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 또 내 자녀와도 소통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책에서 성적 자기 점검 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아이의 자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 배우자와 두 사람의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제 자제분들이 어떻게 자라고 또 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이 양육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양육자분들은 모두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표현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사고 낼까 봐 무서워요.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이상한 행동 해가지고 문제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상처 안 받고 또 나쁜 일에 연루돼서 마음 힘들지 않고 자라길 바란다는 말씀 맞으시죠? 그런데 왜 사고 날까봐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억압받지 않는다는 거는요, 오히려 누군가랑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사고 날까봐 두려워서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모르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이상한 루트로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욕망, 내가 긍정받지 못했던 내 마음의 욕구들이 어떤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해 보면요,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원했는지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다른 사람이랑 조율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성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적 주체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네, 먼저 양육자분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가 자위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일단 이 아이를 성적인 주체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조언과 함께 또 양육자분이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양육자분 세대 때는 우리가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고 또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를 하는 거는 뭔가 좀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질문 반대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섹스를 해서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니 막 부모님 예전처럼 못 보겠고 막 너무 싫어서 못하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섹스도 그렇고 자위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잘 소통하고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일단 양육자인 나부터 내가 성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고 좀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아이와도 직접적으로 자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야.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내 공간에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라고 에티켓을 오히려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죠.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말 걸거나 접근하면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한 어른들과의 스킨십은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엄마, 친구, 친한 삼촌 이렇게 친분 있는 사이에서는 괜찮겠죠?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분 정말 나랑 친한 삼촌이야. 얼른 가서 뽀뽀해줘. 이 아이들은 좀 불편하고 싫지만 억지로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안거나 어떤 신체 접촉을 거절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가 나중에 뭐 위험한 상황 혹은 성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하지 마세요, 싫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해본 적이 없는데 또 그 거절이 수용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엄마랑 아주 오랜 가까운 친구이긴 한데 땡땡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안아주고 싶다고 하시네. 이 사람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땡땡이는 어때? 불편해? 만약에 불편하면 편하게 얘기해도 돼. 그리고 안아주는 게 싫으면 손잡아도 되고 다른 표현을 제안해도 돼. 그리고 아이가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그럼 안 해도 돼. 이렇게 거절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싫고 불편한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표현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강압적이고 잘못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거절 역시도 잘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성적 주체로 키운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무한한 자유를 준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에 관련한 지식을 아예 알려주지 않고 통제하거나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도록 하고 또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그에 따른 어떤 책임들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양육자분들이 곁에서 모든 결정을 해주면서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 주체로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양육자분들의 질문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물어보는 아이. 근데 눈치를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 솔직하게 말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이 북유럽에서는요, 만 4세부터 연령별로 맞춤 성교육을 받고요. 15살이 되면 피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솔직하고 정확한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연령대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과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있었다는 거는 그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질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위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몰라도 돼 라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답변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는 우리 몸에는 뭐 음경, 음순, 질이라는 이런 기관들이 있고 이 생식기 결합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하지만 임신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의 몸을 서로 접촉하고 만지는 것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다듬어진 표현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국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서가 있는데요. 이 지침서는 교육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국제 표준안이에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보시면 발달 단계별로 이제 아이들이 성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지침서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발달 단계인 굉장히 낮은 연령에 매우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직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요. 내가 같은 성별이랑은 결혼할 수 없는 거냐?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아이에게 전달을 해도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관계, 사회, 차별, 평등, 인권, 디지털 세상,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영역에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어린이들의 생각을 좀 열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양육자분들이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휴대폰 검색어를 확인해보니 야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혼내야 할까요? 이런 야동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거를 막 막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걸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해독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해독할 수 있냐 하면, 이 영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의 시선에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야하다고 느끼는지, 왜 게임을 할 때 여성 캐릭터의 가슴은 과하게 강조돼서 노출이 되는데 남성 캐릭터는 그렇지 않을까, 이러면서 성차별이나 성적 대상화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서양 야동, 한국 야동, 이렇게 막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데 성에 대해서 갖는 사람들의 태도는 왜 나라와 문화마다 다른 걸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 나에 대한 영상도 누군가가 막 촬영해서 어딘가에 올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영상물을 보고 싶은지, 이렇게 성과 관련한 컨텐츠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연애 교육 어떻게 시작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사귀는 건 좋은데 스킨십은 이렇게 해야 돼, 지침을 막 주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정말 성적인 주체와 존재로 이제 존중을 해주신다면 스킨십에 대해서 갖는 의미나 생각은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을 맞추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손을 꼭 잡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과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방과 내가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연애를 얘기하면 책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 책임이 단순히 임신, 아이를 양육하는 경제적인 책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문을 내지 않게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연애하는 법,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애교 많던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아빠도 남자라면서 피하더라고요. 딸 바보 아빠는 충격입니다. 사실 사춘기 시기가 지나오면 아이들은 자신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영역을 좀 존중해 주시고, 엄마든 아빠든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정 안에서의 문화를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양육자분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 지식들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양육자분들도 양육자가 처음이신 만큼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아이를 성적인 주체로 존중하면서 정확하고 긍정적인 성지식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혼내고 다그치시기보다는 편안하게 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양육자가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